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 영업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인카 ITA 달성 아시죠? 인카 ITA도 달성을 했고 COT도 이번 연도에 지금 11월 달부로 달성을 완료 다 했고요. 그리고 뭐 썸머라든지 인카에서 달성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영업을 했고 저 연차이긴 하지만 제가 지인 영업은 아직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지인 영업을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1년 4월 코드고요. 이제 3년 차예요. 만으로는 아직 3년이 안 됐고 일단은 어떤 타겟 시장만 제가 좀 고려했고 그 시장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리고 DB 영업으로 시작해서 DB를 안 사게 된 이유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빠졌는데요. 저는 이제 27살이고요. 내년이면 28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세일즈 하시는지 잘 몰라서 특정 시장을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제 노하우를 먼저 풀자면 일단 혹시 요양병원이랑 쥐약암보호센터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의사가 있고요. 의사가 없습니다. 네, 간호사가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있습니다. 딱 그 차이고요.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고객님들 중에 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있으신 분 계시나요? 기고객들 중에 그분들을 잘 한번 노려보세요. 오늘 이 주제를 그대로 본인 걸로 만들어서 풀어도 될 정도로 정말 쉽고 간단하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등급 매기는 거 아시죠? 재가급여 보험이랑 되게 비슷하죠. 1에서 2등급은요,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이들은 센터로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병원으로 갑니다. 자, 3에서 5등급은요, 병원으로 못 갑니다. 무조건 센터로밖에 못 들어가요.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자, 쥐약암 센터는 말 그대로 노치원이에요. 출퇴근을 하는 거죠. 이제 유치원처럼 버스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시고 오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고 여기서는 숙식만 가능하고 잠은 안 돼요. 네, 요양병원은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디테일한 내용인데 이 요양센터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쥐약암 센터를 검색하시면은 전국적으로 다 나와요. 연락처부터 팩스번호, 센터 대표자 개인 연락처부터 센터장까지 다 나오거든요. 자, 그분들을 이제 우리 DB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센터가 어르신이 12명 이상인 곳만 우리는 타겟을 삼아야 돼요. 12명 이상인 곳만. 12명 기준으로를 보려면은 보통 요양보호사 1명당 어르신 3명을 케어해요. 네. 어르신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그러면은 이 12명 이상인, 12명 있다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최소 몇 명 있는 거죠? 4명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양사, 간호조무사 1명, 운전기사 2명이 필수 인력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 센터를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 8개의 DB는 제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뚫냐? 제가 잠시 뒤에 나올 건데 이 구조를, 이 생태계를 먼저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서 이 12명 이하인 곳은요, 이 센터들이 100% 다 비영리 단체인데 그렇게 조금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이하에 있는 어르신이 이하에 떨어져 있는 곳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타겟에서 제외하시고 12명 이상만 가시면 되고, 이 센터들도 약간 보험 설계사랑 비슷해요. 약간 피자 조각 나눠 먹기 게임이에요. 네. 어르신 나눠 먹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12명 이상, 그 다음에 3에서 5등급 말씀드린 여기 이제 재가급여 보험이에요. 네. 재가급여 보험은 보통 이제 저는 한국생명이랑 라이나생명 거를 많이 판매를 했고요. 거의 90%는 한국생명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네이버에 쥐약암 보호센터를 검색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쳤을 뿐인데도 이렇게 쭉 나와요. 네이버에도 나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좀 운이 좋아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 고객님, 2년 정도 된 제 고객님이 쥐약암 센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당진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갔습니다.
그냥 그날 사실 제 스케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마침 이런 주요한 센터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사고 처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CCTV 영상 있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CCTV 영상 있어야 내 고객님을 이렇게 잘 케어해드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약간 이제 입을 턴 거죠. 네.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제 센터장님이 대체 이런 설계사가 다 있냐. 이제 본인 고객을 위해서 이렇게 와서 부탁까지 하시냐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되었고, 그 센터장님께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나 이런 센터들 통해서 제휴 맺어서 세일즈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센터에 필요한 점들은 뭐고 비영리 단체인 것도 저는 몰랐어요. 이런 거 12명 뭐 3에서 5등급 제가급여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 정리해서 갖고 있고 이 부분으로 제가 영업이 정말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가 많으니까 저는 전화를 해봐도 좋고요. 그 센터별로 전화를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포스터, 미리 캔버스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런 제가급여 문구만 딱 대문짝만하게 그냥 뭐 지금은 한국생명이 100만 원 나오잖아요. 제가급여 등급 판정 시 월 100만 원 10년 보증 딱 이렇게 딱딱딱 박아서 그냥 팩스로 쫙 뿌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20년 납입하고 종신토록 받잖아요. 한국생명이 지금 20만 원을. 그러면 종신토록 지급하는 20만 원 제가급여 보험 해서 쫙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불법도 아니고 마케팅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돼요. 솔직히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내가 센터를 이제 뭐 만약에 뚫었잖아요. 내가 연락이 닿았어요. 아니면은 그 기고객님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간을 내가 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요 시간대를 공략하셔야 돼요. 요 시간대는요 언제냐면 어르신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네, 어르신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월초랑 월말 23일부터 26일까지는요 그 센터별로 그 복지금 받으러 가는 그 공단 가는 시간이에요. 센터장님들이. 그래서 말일이랑 월초에는 이제 시간대를 피해 주시고 요 시간대를 공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공략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냥 센터장님이랑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포스터, 저는 항상 포스터 만들어 갑니다. 이런 혜택이 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포스터만 들고 갔었는데 사실은 그 포스터랑 그 센터에 가장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센터에 의무보험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뭔지, 어떤 보험인지 아세요? 배상책임보험. 맞아요. 네, 화재.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에요. 이게 가입이 안 돼 있으면은 여기는 오픈을 못 해요. 근데 이 배상 책임으로 사고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도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어르신이 떡 먹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냥 그 센터 나와서 어르신 모셔다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털쩍 주저앉아가지고 골절된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배상 책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산재 처리를 해버리는 순간 기업 점수가 떨어지고 아까 네이버에다가 제가 센터 검색했잖아요. 그 지도 말고 통합 검색으로 보면은 그 통합 검색란에 그 센터별 지수가 나와 있어요. 공단에서 매기는 그 지수, 평가 지수. 그 평가 지수가 산재 처리를 해버리면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어르신들 나눠먹기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수 보고 결국에는 어르신을 거기다가 이제 맡기는데 자녀분들이. 근데 그 지수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배상 책임 보험으로 하거나 단체 보험이 간혹 있는 분들은 단체 보험으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 보험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상 책임 보험을 잘 걸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공략 중에 하나가. 자, 대부분 다 공제보험사로 돼 있어요. 이 배상 책임 보험들이. 공제보험사로 돼 있고 대부분이. 그리고 보통 다 그냥 1년짜리 일반 보험으로 돼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장기로 돼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장기로 빼거나 아까 그 12명 이상 돼 있는 요 정도 급의 센터에 DB손해랑 삼성화재 걸로 제가 이제 배상 책임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요 정도 급이면 50만 원 정도 월보험료
월보험료 50만 원 정도 이상 뽑힙니다. 시책도 괜찮고요. 수수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창출을 하는 겁니다. 배상 책임 하나만으로요. 그리고 보통 그런 데는 자동차 보험도 가져올 수 있고 단체 보험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재가급여 보험까지 같이 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센터들을 대상으로 재가급여 보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재가급여를 제가 많이 세일즈 하진 않아요. 재가급여는 약간 낚시 상품 같은 거예요. 굳이 제가 일반 사람한테 가서 이 재가급여 보험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뭐 이 재가 센터 시설, 물품 사용, 복지 사용 등을 다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생략돼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거기 그 센터에 가면은 이 재가급여 장기 요양 등급 받는 신청서들이 나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즈 환기를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나온다라는 많은 그 사실만으로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대를 공략하되 배상 책임을 꼭 가져가시고 포스터 만들 수 있으면은 시각화자를 꼭 들고 가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요. 요거 제가 해드린다고 해요. 이 키링은 뭐죠? 키링은? 자동차가 안에 많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나름대로 해놓긴 해놔요. 나름대로 해놓긴 하는데 되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뭔가 좀 너저분해요. 그냥 바구니 안에 이렇게 담아있거나 키들이 키박스 안에.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님들 명찰도 없어요. 근데 이 명찰 제작하실 때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그 금속판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좀 몰랐어요. 근데 금속판으로 했다가 근데 그 센터장님도 몰라요. 보통 센터장님들이 어린이집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진짜 몰라요. 오히려 지금은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저는 이제 파고들었기 때문에. 센터장님도 그 금속판 배지 달고 좋아하시다가 조사 나왔는데 그 배지 다 뺏겼대요. 명찰. 그래서 그때부터는 1000으로 된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도. 이 조직도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안 잡혀져 있어요. 센터장님들이 그냥 오셔서 어린이집 하시다가 거기 그냥 은퇴하시고 노후 목적으로 보통 투잡이거나 아니면 원잡으로 이제 진짜 턴을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안 잡혀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다 해도 단돈 8만 원? 많아야 이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많이 금액 차지하고요. 요거는 사실 뭐 금액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간식 같은 것들은 알아서 센스 있게 뭐 농협이나 아니면 뭐 이마트 같은 데서 계절 과일 이제 어르신들 이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내일 한 바퀴 돌러 갈 건데 꽃감 사갈 거예요. 꽃감. 지난달에는 홍시 사갔었고요. 그 전달에는 보통 두유나 카스테라를 좀 많이 사갑니다. 네, 어르신들 그리고 쌀 같은 것들 한 포대기 이제 마음 두둑히 갖고 있으라고 하면서 손편지도 좀 자주 써드리고요. 센터장님들께. 저는 보통 여기서 이제 명찰 제작을 많이 하고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DB 산다 생각하고 돈만 내면 돼요. 업체에. 그러면 3일 내로 옵니다. 제가 이제 썼던 제가 그 포스터예요. 근데 왜 100만 원이라고 안 하고 70만 원이라고 했냐면요. 100만 원이라고 처음에 했는데 약간 안 믿는 분들도 좀 있고 약간 뭐 이런 보험이 다 있어 라고 약간 좀 내팽개 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70만 원이라고 하고 만났을 때는 최대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최소도 물어보죠. 최소는 5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 등급이나 판정받았을 때 나온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이 등급 판정받는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 걸 아시죠? 등급을 판정받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 목욕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 돈 안 나와요. 네. 납입 면제는 되거든요. 납입 면제는 되는데 근데 그 물품도 정해져 있고 그 시설 이용 그 계열도 정해져 있고 그 방문 목욕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플랜들도 다 짜드립니다. 일단 이게 소급 네네.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부르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해당됩니다. 이게 일단은 실비처럼 소급 청구가 가능해요. 뭐 1년치를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미끄럼 방지 양말을 사셔라. 이게 700원 정도 합니다.
네, 이제 등급 받은 사람들한테만요. 원래는 비싸요. 그리고 이제 간이 지팡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한 7,000원 정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플랜을 좀 짜줍니다. 근데 이 플랜도 매년 바뀌는데 대부분 이 센터랑 엮이게 되면은 이 센터의 복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랑도 엮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음식 같은 것들 납품하는 음식 납품 업체도 같이 끼게 되고요. 정말 여러 업체가 다 껴 있어요. 여기 이 센터에는.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뿌리를 펼쳐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다 본인 능력인 거죠. 뻗쳐나갈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일단 어린이집이랑도 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어린이집이랑도 굉장히 많이 엮여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센터 보러 와요. 이제 본인도 이제 곧 향후 몇 년 안에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지역 특성상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당진, 서산, 태안, 홍성, 경남에 있는 함양 이 5개의 센터들을 이제 먹었고 당진은 지금 한 20개 정도 센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약간 조금 이제 멀티 느낌인데 이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대부분 공통점이 어린이집이랑 굉장히 많이 엮여 있었다라는 거고 포스터는 제가 잘 못 만들어요. 이런 건 제가 잘 못합니다. 앉아서 하는 거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정말 대충 만든 건데 여러분들 더 깔끔하고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이건 지금도 그냥 가지고 다녀요. 이건 지금도 가방이랑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뿌릴 수 있으면 다 뿌리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랑 그 포스터를 같이 가져가요. 이거는 우리 사업단에서 쓰는 양식이라서 각 뭐 관리자분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뿌리죠. 이제 여기다가 그 포스터랑 이거 끼고 제 거 명함 여기다 클립을 껴서 파일 해가지고 그거를 쫙 뿌려요. 펜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는 거죠. 메모랑. 근데 이거를 받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보통 가서 내가 많이 주어져 봐야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브리핑 영업도 아니고요. 그냥 센터장님께 명찰도 잘 전달이 됐고 키링도 잘 전달이 됐고 이런 명함 조직도라든지 내가 배상 책임 같은 것들도 모든 얘기가 다 끝났다 라고 하면은 안 끝나도 돼요. 그냥 얘기가 잘 됐다라고만 하면은 이제 이런 기회를 좀 달라고 복지 차원에서 센터장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재가급여 보험은 사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보험인 것 같다고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거짓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한 번에 안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말하면은 그럼 낮 시간대에 이제 어르신들 낮잠 다 주무시고 불 딱 끄고 식당에서 했어요. 다 식당에서 다 앉아가지고 이제 요거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그 직원들의 휴일 명단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휴일이 겹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휴일 명단을 보고 이걸로 코를 돌리는 거예요. 이거 받았던 걸로. 물론 저도 다 받진 못했어요. 어느 센터를 가나 100% 다 받은 곳은 없어요. 많이 받아야 70% 받았어요. 근데 다 반절 이상은 받았거든요. 근데 딱 그 이제 여러분들 세일즈 해보시면 아시지만 그 무리에 대가리가 있어요, 무조건. 그 이제 그분 옆에서 이제 잘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나 써봐 일단 한번 받아보게 이렇게 되거든요. 분위기 자체가 그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이거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들을 그 자료는 딱 3개죠. 명함, 이거 포스터 3개 가져가서 받으시고 콜 돌려서 똑같이 DB 영업하는 것처럼 잡으시고 세일즈 하시면 돼요. 키워드는 10분. 그리고 이제 보상 관련된 거 아까 그 메모장이 있죠. 여기 메모장에다가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한 거, 용종 띈 거, 이 깨진 거, 교통사고 난 거 다 써달라고 해요. 이걸로 이제 전화하는 거죠. 보상 전화. 사실 보상인 척 하는 전화. 네. 보상 해드릴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가? 그리고 이제 항상 시각화, 이미지. 그분들도 연령대가 30대는 없어요. 일단 20, 30대는 진짜 없습니다. 20대에 가끔 있어요. 그 공익 근무하는 사람들. 네. 제외하고는 다 4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시각화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재가급여 보험으로 이제 제가 그냥 걸고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세일즈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무조건 DB손해보험이랑 동양생명만 판매해요. 제 설계는.
이거는 그냥 제 주관입니다. 제 주관인데, 설계를 할 때, 이렇게 많은 회사도 아니죠. 회사를 사실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고객한테 똑같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험 상품은 일단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 일단, 이 앉아서 하는 일이나 설계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게 다 심플해야, 이게 다 심플해야 더 잘 되더라고요. 앉아서 이제 지금 사실 이 시간대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시간에 앉아서 설계하거나 상품 공부하거나 약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도 그냥 가장 간단하게 DB랑 동양을 추렸는데, 기준도 완전 제 기준입니다. 그냥 매니저님이 주말에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지점장님도 밤늦게 전화해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일하기 편하게 굉장히 심플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곳에서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메리츠 화재 보험사가 최고다 이런 거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어디 보험사가 최고다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보험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진짜 누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래서 저는 컨셉도 다 똑같아요. 그냥 저는 공장에서 사과 만든 것처럼 딱딱딱 찍어낸 것만 판매하거든요. 그냥 암진단금은 무조건 1억 판매하고요. 그냥 그 DB손해에는 이대 질환이랑 질병수술 상해만 딱 넣어서 그냥 딱 그렇게만 판매합니다. 그래서 인당 캐파를 저는 25만 원에서 30만 원만 딱 잡고, 남자로 가면 이제 40만 원 넘어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캐파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갈 때 그 완전 체계적인 거죠. DB 이거 제가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3인 가족에서 6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60만 원 잡고 이거 4장 받아서, 개인정보 동의서 4장 받아서 그 4가족을 다 가입시키면은 그냥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100만 원 해서 뭐 200만 원 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보다는 다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기준은 다 이걸로 이걸로 다 잡아요. 이거는 뭐 센터를 가든 DB 영업을 하든 소개를 받든 다 그냥 이걸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계약을 넣으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서 따로 빼놔요. 계약을 안 넣으면은 그냥 맨 뒷장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계속해서. 근데 이런 시스템들은 다 각자 개인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니까 뭐 저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렇게 세일즈 잘하고 있다라고 노하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재가급여 보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낚시 상품이에요. 여기에 꽂히시면 안 돼요. 재가급여 보험을 제가 막 정말 자세하게 설명할 일도 없고요. 현장에 들어가도.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라서 센터장이라서 나한테 많이 물어볼 줄 알지만 진짜 안 물어봅니다. 아예 안 물어보고 그냥 단순히 니즈 환기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일즈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생각해보면은 첫 번째가 프로스펙팅이었고, 두 번째가 그 프로스펙팅한 대상을 보험 생각도 없는 사람을 니즈 환기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잖아요. 사실 요거 두 개만 해결되면은 대면 설계사들 장점이 계약하잖아요. 내 앞에 앉히기만 하면 계약하잖아요. 그 앞에 앉히기까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재가급여 보험이 그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즈 환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거를. 그래서 해소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기본 베이스잖아요. 청구해주고 보상해주고, 여러분 다 뭐 전화하면은 뭐 38개 32개 보험사 비교 견적 해줍니다. 내가 어떤 보상을 찾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청구해줍니다. 이거는 완전 보험 설계사 시장에서는 이제 치킨 게임이라 생각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죽어나가는 치킨 게임이라 생각해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기고객들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 기고객들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상품, 독감이 됐든 아니면 단기납이 됐든 어떤 특정 상품을 내가 어떤 한 시장에 딱 던졌을 때 굳이 내가 니즈 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들이 야 그런 게 있었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스펙팅을 먼저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그들을 대상으로 소개를 받든 가서 내가 제휴를 맺든 내가 단체로 뭘 선물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 타이틀을 알아요. 제가 DB 영업으로 시작해서 DB 영업을 안 하게 된 계기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 터닝 포인트는 제가 언제
딱 찝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없었고, 제가 저는 현대홈쇼핑에서 보험을 시작했거든요. 신경련 단장님께서 신입 교육을 딱 해주셨었고, 보험 1차 올 때. 제가 그때 당시 나이로는 25이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전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많이 없어서 거의 뭐 혼자 지내거든요.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할 정도로, 지금은 누구랑 밥 먹는 게 조금 어색할 정도로 혼자가 익숙해요, 지금은. 근데 그만큼 제가 지인도 많이 없었고, 사실 그 자존심도 굉장히 강해서 보험한다고 얘기도 못 꺼내고, 지금도 사실 좀 잘 못 꺼내요. 지금도 누가 물어보면은, 나 보험 설계사야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지,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 상담 스타일 자체가 애초에 보험료랑 상품 얘기는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뭐 가정사부터, 뭐 여러분들도 다 일단 앉아서 2시간 얘기하면 계약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인이랑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인한테 한 달에 얼마 벌고, 그러니까 이런 개인 사정을 물어보는 데까지 굉장히, 전 지인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싶습니다. 지인들 제가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DB 영업을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저는 사실은 그 김영준 단장님 있죠? 저기 현대홈쇼핑에 그분의 영업 스타일을 정말 고수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똥 먹어라고 하면 전 똥 먹을 자신도 있을 정도로 진짜 그냥 그 사람을 맹신했어요. 그냥 안 되면은 그 사람 뭐 탓이라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8개월 동안 매진을 했고, 항상 머리에 새긴 거는, 그러니까 DB를 내가 이때 언제까지 살 수 없으니까 빨리 이거를 끝내야겠다라고 항상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연도 2월 달부터 안 살려고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냥 DB를 사실 1월 달에도 샀고 2월 달 초까지 샀어요. 근데 1월 달 들어온 DB도 콜을 못 돌렸어요. 운전자 같은 것들은 거의 사인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맷집이 그렇게 안 커져 있었었고, 제 별명은 백돌이었어요. 백돌이. 그냥 100만 원만 하는 애라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사이즈도 너무 커지고, 이동 거리 시간 대비 만나는 그 상담 시간까지 다 조율을 해야 하는 걸 다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캐파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좀 DB를 이제 진짜 포기할 때가 됐구나, 내 목표를 잃었구나 하고 하면서 꾸준히 가다가 제가 7월 달에는 10만 원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DB 안 샀어요. 나 DB 안 사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300 이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있겠죠. 써주세요라고. 근데 네. 제가 그 네. 보험을 낚시로 해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분들한테 따로 그 낚시 상품만 얘기를 하면서 써주세요라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맥락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급여라는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그 메모란에다가 이제 3년 이내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용종 뛰시거나 건강검진 희망하시거나 다 사업단에서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다 써달라. 그러면 꼭 제가 급여 보험이 아니더라도 센터장님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봐드리겠다. 그리고 저는 대놓고 제 목적을 얘기합니다. 저는 돈 벌고 싶다고. 네. 전 세일즈 하고 싶다고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나 그 고객님들한테 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내 곳간이 조금 풍부해야 베풀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무릎은 꿇진 않고요. 이제 그렇게 좀 대놓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정답이 없어요. 그냥 가도 되고요. 전화하고 가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 제 마음 심리가, 그러니까 거절맞을까봐 두려워서 어떤 걸 선택하냐인 거잖아요. 그냥 이 거절받는 마음을 없애고 그냥 2개 다 하시면 돼요. 당연하죠.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어리니까 좀 개꿀이에요, 진짜. 네. 아니, 정말로 이게 그 시간 비용 들어가는 것 대비, 원래 보험업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 보험업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휴 컨셉으로 묶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일단 내년은 당진 쪽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이렇게 치고 장애인 복지랑 아동 복지도 같이 묶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장애인복지회관이랑은 얘기가 다 됐고요. 장애인복지회관은 제가 그냥 갔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은 그냥 제가 찾아갔습니다. 네. 여기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장애인복지회관은 갔습니다. 맥락은 비슷해요. 배상 책임으로 내가 어떻게 처리해 줄 거고, 그리고 뭐 직원들 명찰이나 이런 그 복지 관련해서도 젊은 내가 더 마케팅적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도입을 시키겠다.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거기는 단체 보험, 배상 책임, 의무 보험이잖아요. 일단 가져오는 거죠. 그것만 가져와도 개꿀입니다. 네. 저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은 일단 당진에는 굉장히 많은 센터를 제가 묶었죠. 그리고 그 센터별로 어딜 가나 뭐 축구도 그렇지만 그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이 협회도 제가 2번 갔었어요. 여름에 한번 계곡까지 가서 이제 막걸리 같이 했고요. 이제 겨울 총회 때도 한번 갔어요. 이제 근데 가면 정말 분위기가 딱딱해요. 진짜 생각보다. 센터장님들 60명, 그러니까 60개의 센터가 모인 거죠. 그 60명 센터장님들 앞에서 인사도 하고 내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배상 책임으로 내가 이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일단 센터 하나를 뚫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센터 위에까지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액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위에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하는 액션들은 사실 그렇게 막 그 쫄거나 미루거나 게을러 할 만한 그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이 센터들을 사이트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24년도 제 사업 계획이에요. 1분기가 지났을 타이밍에는 이제 내년 2월에 협회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이 저는 누군지도 이미 알아요. 예비 센터장이 누군지, 협회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센터로 그 홈페이지로 묶을 거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묶어서 사고 전담 팀을 만들 거고요. 그 사고 전담 팀에서 배상 책임 관련된 교통사고나 어르신들 사고 건들은 다 여기 케어할 수 있게끔 그냥 맡길 거고요. 저는 이 센터들을 이제 당진을 주축으로 충남,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연락이 오겠죠. 우리도 제휴를 맺고 싶다라고 하게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꿈입니다.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멀었고, 일단 내년도에는 그냥 협회랑 MOU만 맺는 걸로, MOU 맺어서 홈페이지 개선하는 걸로까지가 제 24년도 계획입니다. 네. 근데 일단 그걸 하려면은 일단 센터를 뚫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센터장님들 중에서 내 오른팔 센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리크루팅을 하더라도 내 팀원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내 오른팔 한 명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들 만나서 이 오른팔 센터장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 센터장님들한테 이제 얘기 딱 한마디 던지면 이 센터장들 다 계속 얘기하고 오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통 전 보험료랑 상품 설명은 안 하고 제가 아까 잠깐만 언질했는데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암 진단 받으면 돈 얼마나 쓸 것 같아요? 지금 딱 진단 받으면? 네, 지금 당장 내 지갑에서 지금 위암 진단 받았어요. 내 지갑에서 돈 얼마나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근 5년 동안?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고, 그러면 제가 하나만 상황을 추가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 진단 받기 전에 빚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갑자기 저기 뭐 민원해지 들어와가지고 돈 다 뱉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가족 중에 먼저 누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객한테 내가 정확하게 보장 분석을 전문가처럼 해줄게라는 말이 제 양심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장 노멀하고 육각형적인 보험, 그냥 어떤 특약 하나에 뭔가 특성화돼 가지고 이것만 특출난 보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암 진단금은 제가 무조건 그냥 1억만 이렇게 가입을 시켜드리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냥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이제 보험 상품은 특히나 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혜택을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안 사요. 네. 지금 팀장님 이렇게 백화점 지나가다가 좋은 향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가서 이거 향기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샤넬에다가 어떤 향수였어요.
근데 샤넬 정도 하니까 향수면은 그래도 비싸야 2~30만 원 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건 70만 원 넘었던 거예요. 근데 향기가 너무 좋고 막 직원이 와서 혜택을 설명해요. 이거는 뭐 천연 성분으로 향기를 맡았을 때 머리가 말끔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떤 생각해요? 아 근데 일단 비싼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살게요라고 안 산단 말이에요. 이게 행동경제 심리학에 본인의 가격표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어렵게 얘기해서 그 넛지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행동경제 심리학 중에 일부인 그 심리적 가격표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표가 개개인마다 다 있는데 특히나 보험은 이 심리적 가격표가 굉장히 낮아요. 이 심리적 가격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보험이에요. 왜냐면은 내 생계와 바로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암 진단 받으면 1억이 나온다라고 그냥 단순히 1억이면 다 치료할 수 있어요. 1억이면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혜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1억이 없었을 때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주면 됩니다. 암 진단 받았을 때 병원 복도에서 통장 잡고 우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 상황을 연출시켜줘야 돼요. 이 암 진단금이 1억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은 이만큼 허망한 인생이 어딨냐라는 거를 이 혜택을 불안한 요소로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맥락은 다 똑같아요. 암, 뇌, 심장, 수술비, 입원비 다 비슷합니다. 연금, 종신 다 비슷합니다. 그냥 혜택을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이거를 손실 회피법이라고 인간은 내 지갑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더 싫어해요. 돈 들어오는 것보다 돈 빠져나가는 거를 3배 더 싫어한다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보면은 수술 같은 거 하실 때 전 덴슈런스 조직이 있으니까 수술동의서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80% 확률로 치아를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당장 수술 안 하시면 20% 확률로 치아를 평생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어떤 거에 더 사인하고 싶어요? 두 번째죠. 20% 확률밖에 안 되지만 더 사인하고 싶단 말이에요. 평생 못 쓸 이 손실 회피법이 작용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AP에서도 어떤 고객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PC 때 제안을 드릴 때 이 제안의 화법을 작성을 하실 때 물음표랑 이 상황을 연출시켜 줄 수 있는 이 화법들을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대본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작업까지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스펙팅만 연구하시면 돼요. 그때는 상담의 질을 올릴 연구는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신입들이 들어오시면은 앉아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우리는 세일즈맨이니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상담의 질을 올리는 것보다 이 상담의 모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담의 모수가 늘어나면은 질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질은 그냥 시간 날 때, 이른 아침이나 운전할 때나 밤 늦게 일 마감할 때 그때 점검하시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거 낮에 막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이제 그때 이제 나가!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나가라고! 이게 있거든요. 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